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화면, 또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걸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힘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현대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번개로 세상을 조각하는 기술, 바로 플라즈마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우선 핀 머리 위에 도시를 짓는다는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마이크로칩 제작의 어려움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이 어떻게 고체, 액체, 기체, 그 너머의 제4의 물질 상태에 숨어 있는지, 또 어떻게 번개 같은 힘으로 세상을 조각하고 이 복잡한 우주적 수풀을 완벽하게 제어해서 우리 기술의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마이크로칩, 이 불가능에 가까운 예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기술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핀머리 하나에 도시 전체를 건설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그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공학적인 도전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회로 선의 폭이요, 그걸 그리는 데 사용하는 빛의 파장보다도 더 작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정교한 조각칼이 내가 조각하려는 것보다 더 뭉툭해져 버린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고 완전히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섹션, 플라즈마. 물질의 제4의 상태죠. 그 새로운 도구, 그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불리죠. 우리가 아는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서 이온이랑 전자로 쪼개진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미세한 구조물을 만드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플라즈마 방전을 두고 소형 화학 공장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와,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플라즈마는 말 그대로 원자 단위에서 물질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초소형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소형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번개로 조각하는 법입니다.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실리콘 웨이퍼 같은 기판 위에 얇은 금속막을 싹 입힙니다. 이게 증착이고요. 그 위에 회로도가 그려질 감광액, 즉 마스크를 씌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식각입니다. 여기서 플라즈마라는 보이지 않는 끌이 나타나서 마스크가 없는 부분만 정교하게 깎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마스크를 싹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완벽한 회로 패턴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왼쪽 A는 액체화학 물질을 쓰는 습식 식각인데 옆으로도 파고들어서 가장자리가 둥그스름하죠. 반면에 오른쪽 C가 바로 플라즈마 식각입니다. 이온을 거의 수직으로 때려 박으니까 회로에 꼭 필요한 저렇게 날카롭고 반듯한 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 90도, 이 완벽한 수직 각도. 이게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입니다. 옆으로 번지거나 퍼지지 않고 오직 수직으로만 정밀하게 깎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요 작은 칩 하나에 담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우주적 수프 제어하기.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혼돈 그 자체 같아 보이는 플라즈마를 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독립 제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전원을 써서 두 가지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플라즈마의 밀도, 그러니까 입자의 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얼마나 많은 병사를 보낼지, 그리고 그 병사들 손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쥐어줄지를 각각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플라즈마를 제어한다는 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원 하나하나가 내는 음의 높이와 세기를 정확하게 지시해서 회로를 깎아내라는 특정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입자의 에너지를 이렇게나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플라즈마의 놀라운 영향력. 이 엄청난 기술이 단순히 작은 칩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응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들, 예를 들면 항공우주산업이나 자동차 제조, 철강 생산 같은 곳에서부터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 심지어 유독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플라즈마는 그냥 뭔가 만드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표면을 원자 단위에서 마음대로 재설계해야 할 힘을 줬다는 거죠. 거칠고 불완전했던 표면을 우리가 원하는 아주 완벽한 특성을 가진 상태로 바꿔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플라즈마는 칩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 물질 그 자체를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번개로 조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다음에는 과연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정말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